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스티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내일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들 한번 쭉 살펴볼 건데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렸던 종목들이에요. KNW, 후성, KCC, 휴캠스, 사마알미늄, 한국파마, 이런 종목들이고, 이제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세력들이 틀고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만약에 세력들이 다 물량을 모았다면 이게 오늘 파는 음봉이 아니라 그렇다면 뭐 또 다시 또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즈텍 WB, 대원화성 이런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거 KNW부터 한번 볼까요? 예, 요거는 KNW의 일봉 차트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거래량이 터진 고점을 뚫었죠. 그리고 여기 흔적도 한번 줬어요. 항상 흔적을 남기고 다닙니다, 얘들. 자, 이렇게 뚫었죠. 뚫었으면 이제 가는 상승 추세가 아주 강한 지금 상태에 와 있죠. 거래량도 많이 터지고, 자, 이러면 이제 5일선 매매를 해보는 거예요. 3일선 근방에 이제 주가가 조정할 때 분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3일선과 5일선이 올라갈 거예요. 요런 근방에서 한번 잡아보는 거죠. 자, 이 회사는 유튜브에 올릴 때 이런 내용들을 올렸어요. 여기 보시면 반도체, 2차전지 소재 전문 기업, 여기 플루어 등이 코스닥 상장을 추진한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모 회사인 KNW 주가가 강세다. 자, 이렇게 자회사 상장 이슈로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요 밑에 보시면 이 부분 보시면 자회사의 어떤 가치, 기업 가치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모 회사인 KNW의 주가 상승에 탄력을 받고 있는 걸로 보인다라는 분석이 있네요. 그리고 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한번 보면 부채 비율 150, 유보율 965 이렇게 나오고 있죠. 뭐 당장 투자하기에 어떤 리스크가 커 보이는 그런 회사는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함께 볼 종목은 후성입니다. 후성은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을 하고 있죠. 후성 차트부터 한번 볼까요? 예, 요거는 후성의 일봉 차트입니다. 이렇게 보면 작년 이제 코로나 악재 때부터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요런 폭의 어떤 고점들을 갱신하면서 올라왔죠. 이렇게 보시면 이 종목은 이제 바닥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런 이제 박스권 요거를 장기간 머물던 곳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올라가는데 저점 대비 지금 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죠? 그런 요런 종목들은 이제 비중을 줄여서 이렇게 매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종목의 모멘텀과 기업 가치를 한번 보면, 예, 여기 보시면, 시가총액 1조 3천억짜리고, 2차전지 관련 종목이라는 거, 반도체 관련 종목이라는 거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다음에 기업 분석에 보면, 재무제표 한번 볼게요. 재무제표 보면 부채 비율 120, 유보율 385 이렇게 나오니까 뭐 회사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 검색을 한번 해보면 이제 실적 기대감에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 이야기 나오고요. 그리고 리튬 가격 급등, 지금 52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죠. 리튬이 이제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뉴스도 있어요. 이게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저평가되어 있다. 밸류에이션과 사업 규모를 감안해 보면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뉴스인데요. 이제 실적 이야기 나오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주가는 이제 미리 선반영 되니까 최근에 상승세가 이런 이유 때문에 나오고 있는 것 같죠.
여기 이 뉴스를 보면 이것도 특징주로 잡혀 있는데 리튬 가격 급등의 52주 신고가다 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같이 실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볼 종목은 KCC입니다. KCC 차트부터 한번 볼까요? 지금 보고 계신 건 KCC의 일봉 차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좀 기간 길게 해서, 자, 요것도 흔적 남기고 돌파 있죠. 자, 이렇게 흔적을 남긴다라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고점들을 돌파하게 되면서 이제 52주 신고가가 되는 거죠. 요걸 약간 확대해서 보면, 자, 요거 이렇게 보십시오. 자, 요거 이제 돌파할 때 이렇게 며칠간 쉬어가는 흔적 보이죠. 자, 요런 형태의 돌파도 있는 거죠. 자, 돌파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급격한 거래량을 싣고 많은 거래량을 싣고 바로 돌파하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며칠 이렇게 3, 4일 정도 쉬어서 돌파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미 이제 이 종목은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351선 맥점이 한번 나온 걸로 볼 수가 있고, 지금 재돌파를 하면서 이 직전 고점을 오늘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CC는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우량 기업이죠. 자, 그리고 다음에 볼 것은 이 종목 휴캠스, 탄소 배출과 관련된 기업이죠. 휴캠스 차트 한번 볼까요? 휴캠스 이제 며칠 전부터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자, 요것도 이렇게 보면, 자, 여기 이제 고점 매물대가 여기 이렇게 있죠. 고점 매물대 여기도 있고, 자, 여기를 돌파를 한번 번쩍하고 쉬었다가 다시 올리는 모습 보이나요? 요거 조금 확대해서 보면, 자, 요렇게 보이죠? 자, 휴캠스는 올렸다가 바닥에서 자리 잡고 다시 올리는 형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5일선 매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요런 것들을 잡아보는 연습을 여러 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수익은 크게 가져가고 손실은 짧게 이제 손절을 놓으면서 스탑 처리를 하면서 우리는 수익을 조금씩 늘려 나가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재무 비율 한번 보는 거고요. 회사의 재무제표 한번 봐야겠죠. 부채 비율 28, 유보율 1670, 회사가 괜찮다라는 거 알 수 있고, 당장 망할 만한 어떤 그런, 기업은 아니다라는 거, 회사의 안정성은 확보돼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또 뉴스 검색 해봐야겠죠. 뉴스 검색 해보면, 여기 공장 신설을 위해서, 지금 900억 정도 투자를 하고 있고, 탄소 중립 수혜주다. 요즘에 탄소 배출권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탄소 배출권 가격이 한 달 새 30%가 뛰었다. 자, 여기에 수혜를 받는 기업으로 휴캠스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런 뉴스들이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또 다른 뉴스 보면 탄소 배출권 오른다. 휴캠스 꿈틀꿈틀 이런 뉴스 나오고 있죠. 자, 이런 것들 한번 이런 뉴스를 보면 이베스트 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게 탄소 배출권 거래 실적 개선, 이 거래로 인해 실적이 개선된다, 목표가를 상승시켰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볼 종목은 사마알미늄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차트부터 한번 볼까요? 요거는 사마알미늄의 일봉 차트입니다. 자, 이렇게 바닥 대비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지나치게 많이 상승한 종목들은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제 이렇게 거래량 실으면서 들어갈 때 이렇게 3, 4일 정도 연속적으로 4일간 올랐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통 이거 색깔을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올랐으면 이게 이제 빨간 양봉이 하나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자,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이 양봉의 한 절반 정도 아래까지 이렇게 왔다가 보통 가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약간 상단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죠. 자, 이런 애들은 이렇게 다지고 더 많이 올라요. 그죠? 요게 이제 특징이죠. 조정을 받을 때 이렇게 중심선을 깨고 내려오면 이 반등을 잘 안 해요. 그죠? 그리고 이럴 때는 훅 빠지면 이제 많이 빠지는 현상이 생기고, 이렇게 제대로 오르는 애들은 이렇게 상단 조정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홍준표 관련 종목 중에 이런 거 비슷한 거 오늘 또 하나 나왔잖아요. 여기 보시면 한국선제죠. 이 한국선제는
이전 영상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기 유튜브 중에 동영상 부분 눌러서 이렇게 살짝 내려보면 밑에 있어요. 이렇게 오늘 올린 거 말고 이렇게 있죠. 여기 한국선제, 여기도 한국선제. 자, 요런 이야기들 보면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 방금 이야기 드렸듯이 조정받는 양상을 보는 거죠. 오늘 이제 급등했다가 싹 빼버린 형태인데,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전고점을 이렇게 돌파를 하죠. 돌파를 하고 조정을 받는데 이렇게 지금 상단으로 지금 조정받는 거 보이죠. 이렇게 위로. 자, 요게 이제 포인트인 거예요. 나는 좀 더 뛸 수 있다 라는 걸 암시하는 거고, 이게 이제 홍준표의 지지율, 여론조사 지지율이 야권에서 1위를 하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급등해버리는, 여기서 노는, 위에서 노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마와 이슈를 동반하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세력주 또는 테마주를 잡을 때는 일단은 제일 먼저 보는 게 재무적 안정성이에요. 실적 뭐 이런 게 뭐 매출액 이런 거보다는 일단 재무적 안정성, 제가 보는 이제 유보율하고 그 다음에 부채 비율, 부채가 없어야 돼요. 부채 비율하고 이런 것들을 먼저 보고, 이건 이제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주포들, 그 다음에 세력들, 큰 손들, 이 종목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걸 반드시 봐요. 자기네들도 작업하다가 이 부채 비율이나 유보율이 낮으면 이 회사가 좀 갑자기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을 못 해요. 작업 또는 작전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일단 재무적 안정성이 뒷받침되는 아이들을 가지고 놀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형님들 노는데 같이 숟가락 얹는 거예요. 같이 놀아야지. 재무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뭐 이제 유보율이 없거나 이런 뭐 자본 잠식 이런 회사들을 가지고 놀면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두 번째로 기술적으로 보는 거죠. 이 차트가 좋은가,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는가, 52주 신고가인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오르는 종목들은 위에 매물이 없으니까 그냥 헐헐헐 날아가게 되는 이유가 이제 여기 있는 거고, 이제 그와 동시에 이제 이슈에 엮이는 거죠. 이 이슈는 재무적 안정성과 차트가 좋으면 형님들이 그냥 만들어줘요. 그리고 테마도 만들고, 그리고 테마 내가 안 찾아도 이 뉴스 검색을 해보면 뉴스에서 다 찾아줘요, 남들이.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이슈로 엮어버리기 때문에 뭐 그냥 그런 건 그냥 그때그때 찾아서 보면 되는 거지, 뭐 특정 A 종목이 눈이 빠지라고 몇 년씩 기다리면서 이 이슈에 뭐 엮일 거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해주는 이런 형태의 차트가 나오면 이슈를 동반하고 테마에 엮이는 거죠. 자, 거꾸로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최근에 상승률이 높은 애들, 그리고 많은 거래량이 들어온 애들, 이런 것들을 두세 달 정도 이제 관찰을 하면 이제 움직임들이 이런 것들을 돌파할 때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뭐 굳이 힘들게 어떤 종목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눈이 빠지라고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뉴스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자, 이렇게 상단에서 이렇게 조정하는 애들은 더 잘 오른다라는 게 이제 대표적인 형태로 한국 선제를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거래량 많이 안 터졌어요. 그죠? 근데 오늘 하루 종일 빠지는 음봉이었습니다. 자, 세력들도 이렇게 시가에 갭을 많이 띄우면 일부 물량을 일부를 드러내요. 그죠? 자기네들도 이익 실현하면서 계좌의 비중을 조절할 거 아니에요. 일부 드러내면서 이렇게 다시 밑에서 모아서 다시 또 사서 올리고, 올려서 또 팔고, 그렇게 이렇게 오르면 위에서 한참 놀다가 이렇게 빠지죠. 이렇게 오를 때 급하게 오르고, 그죠? 위에서 한참 놀아요. 그죠? 이게 팔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거죠. 자, 이런 거를 감안해서 이제 테마주를 매매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한국 선제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테마에 엮였는데, 추석 전에 골든 크로스를 낸다라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네요. 자, 현실이 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처음으로 지지율 조사에서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신선함 때문에 확 오르거든요. 자, 근데 이게 계속 이어질 거냐, 주가가 상승으로. 요건 또 조금 다른 문제예요. 그죠? 요게 이제 이어지려면 또 다른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디서 찾을 거냐 그러면 여권과 야권의 경쟁이잖아요. 일로 갈지 일로 갈지. 야권 대표가 여권 대표인 이재명 후보를 앞선다 뭐 이런 뉴스까지 나온다면 이제 또 한 번 더 지금 한 차례 랠리를 준 거거든요. 급등 랠리를 줬어요. 그죠? 그다음 좀 쉬어가겠죠. 그래서 다시 급등 랠리를 주려면 이런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모멘텀이 없으면 이제 조금 시들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요렇게 1차 상승이 오고 쉬어가고 2차 상승이 오면 또 쉬어가겠죠. 그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3차 랠리를 주려면 그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저는. 그 다음에 이야기할 거는 한국 파마, 코로나 치료제, 그리고 여기 오너, 지분가치 평가에 따른 어떤 상승이 나오고 있는 한국 파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요렇게 보시면 요건 한국 파마의 일봉 차트입니다. 며칠 전부터 이것도 이야기 드리고 있던 게 이런 직전 고점 돌파한다. 그리고 요 코로나 치료제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치료제라는 게 지금 큰 테마거든요.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 한국 뭐지? 한번 볼까? 여기 있네요. 여기. 한국 BNC, 바이오니아, 요런 애들, 신풍제약, 이런 애들. 이게 보면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이제 바이오니아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최근에 좀 빠지는 현상이 생기죠. 이렇게 빠지는 거죠. 그죠? 자, 지나치게 오르면 이렇게 또 빠져요. 자, 이렇게 빠지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빠지더라도 다시 올라갑니다. 예, 자, 이런 것들은 잘 보고 있다가 뭐 떨어질 때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바이오니아 받고 한국 BNC. 한국 BNC도 강하잖아요. 야, 오늘 큰 폭으로 상하로 위로 한번 아래로 한번 흔들었네요. 그죠? 자, 이렇게 흔들면서 개미들 털어내는 거죠. 과열권입니다. 광폭질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내일 훅 떨어지더라도 이상할 게 없죠. 신풍제약은 피라맥스 만드는 회사는 다시 제자리로 또 돌아오고 있죠. 그죠? 자, 요런 박스. 아이고. 자, 요런 박스 이야기 드렸죠. 요런 박스. 자, 요 종목이 요 62,000원대 요거 요거 깨잖아요. 깨면 무조건 손절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그냥 개폭락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일시에 다 던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손절을 놓으면 되죠. 손절을 놓고 요만큼의 리스크를 부담하고 21선 타고 있을 때 한번 올려주는 모습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박스를 그리면서 아랫단의 매수, 윗단의 매도 요거를 이어나가면 되겠죠? 지금 무슨 종목 하다가 이리 왔나요? 요거 처음에 이야기하던 게 한국 파마. 자, 한국 파마는 그거와 조금 이제 양태가 좀 다르죠. 이렇게 보면 요거는 이제 전 고점을 지금 돌파하고 있죠. 자, 지금 돌파하면서 그 모멘텀과 뉴스는 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예, 여기 보시는 건 재무제표입니다. 부채 비율과 유보율 한번 보시는 거죠. 2021년 거 좀 비어 있네요. 그죠? 요거 뭐 찾아보면 크게 바뀌진 않았을 거예요. 자, 요거 안정적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살짝 한번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뉴스들 한번 보면 이제 경구용 빈혈 치료제 요런 뉴스들이 이제 줄을 이루고 있었죠. 자, 줄을 이루고 있었고 특징주라는 뉴스 보면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 중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뉴스들이 몇 가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종목으로 엮였고 오늘 지분 가치가 5천억을 돌파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 이제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최근 이렇게 보시면 주가가 이제 직전 고점을 뚫고 살짝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형태 보이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자, 요런 게 이제 돌파 매매인데 돌파하고 이렇게 딱 쉬었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반등하는 거 있죠. 요런 지점을 잡는 것도 하나의 매매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에 볼 종목은 아즈텍 WB 요거 한번 볼게요. 요것도 돌파 매매 관점에서 보면 되고 여기는 이제 코로나 백신 만드는 회사고요. 큐라티스라는 것 때문에 돌파 현상이 나왔어요. 아즈텍 BW의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면
네, 지금 보고 계신 건 아즈텍 BW의 일봉 차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직전 고점 오늘 살짝 돌파했다가 그 근방에서 이제 종가를 형성했고 거래량도 많이 나왔어요. 그죠? 요거 이제 돌파하면 또 한 차례 또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기간을 길게 해서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코로나 발생 이후에 상당한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죠. 자, 이게 얼마나 올랐을까요? 이렇게 딱 보시면 이렇게 뭐 530%가 올랐네요. 530%. 자, 이것도 이제 리스크가 좀 있을 수가 있죠. 너무 올랐기 때문에. 자, 이런 것도 비중을 이렇게 비중을 좀 줄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비중을 좀 줄여서 하면 이런 거는 수익 낼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일단 돌파를 하는지를 잘 보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게 요겁니다. 대원화성이라는 종목은 테슬라의 대항마로 리비안이 IPO 소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전기차 관련 종목으로 알루미늄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 좀 상승률이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볼까요? 대원화성. 요것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직전 고점요 있죠, 여기에. 여기 직전 고점을 오늘 살짝 돌파했습니다. 그죠? 돌파하고 약간 조정을 하면서 거래량 싣고 오늘 끝났어요. 그죠? 자, 이렇게 살짝 돌파를 하게 되면 이제 상승세가 강한 거죠. 이 주식은 이제 힘의 작용이거든요. 상승세와 하락세. 요게 이제 여기로 줄을 당길 건지 여기로 당길 건지의 힘의 작용입니다. 자, 어디로 당길 건지. 근데 이제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윗방향으로 치솟으려는 관성이 작용해요. 오르는 종목들은 더 올라가려는 형상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돌파를 보는 겁니다. 돌파는 일종의 신호죠. 신호탄입니다. 난 이제 달린다 라고 알려주는 그런 좋은 신호기 때문에 52주 신고가 종목들을 보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달릴 때 이렇게 바로 달리는 애들이 있고요. 그죠? 이미 여러 번 보셨다시피 이렇게 좀 뺐다가 다시 가는 애들도 있고, 뭐 요 빼는데 요게 좀 길게 이렇게 시간 조정을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한 2, 3일만 뭐 빼고 또 다시 올리는, 이렇게 한 2개만 빼고 다시 올리는 이런 애들도 있고, 요런 거는 형태가 아주 다양해요. 그죠? 이런 거를 여러 번 봐두면 나중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전략을 짜보는 거예요. 자기가 비중을 좀 실었다. 그리고 이제 저점 대비 너무 고점이 아니다 라고 하면 비중을 실었을 때는 1차 매수를 하고 이제 손절로 된 컷을 해야죠. 손절, 로스 컷, 컷을 스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내가 처음부터 비중을 한 3분의 1만 들어갔다 하면 요거 빠지는 것을 미리 감안해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더 빠지면 또 3분의 1 들어가고 또 나머지 또 물량 들어가서 이렇게 올리는 걸 계획해 볼 수 있을 거고, 이제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던 특정 지점, 요런 지점까지 만약에 깬다 하면 요건 이제 손절을 해야죠. 이제 손절을 할 때도 50% 손절하고 나머지 남은 걸 또 50%를 또 손절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33% 그러니까 3분의 1만 손절하고 또 3분의 1 손절하고 밑에 다시 사는 요런 방법도 있을 거고, 그죠? 요런 전략들을 짜보는 게 더 중요해요. 대원화성의 뉴스 검색을 해보면 요런 이야기들, 전기차 리비안 효과가 지금 반영되고 있다 라는 이야기 나오죠. 자, 요 비슷한 뉴스고, 그 다음에 오늘 갑자기 급등했다. 그리고 이재명 알루미늄 관련주하고도 이렇게 엮여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괜찮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종목들을 살펴봤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은 제가 장중에 유튜브에서 캡처한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종목들을 이렇게 하나씩 제가 장중에 보고 있다가 뉴스나 차트 그리고 재무 이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짧은 영상으로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보시려면 구독하고 알람 버튼 해놓으면 이렇게 설정을 해두면 그때그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의 관심 종목 포트에다가 하나씩 담아두는 거죠. 자, 이렇게 담아두게 되면 요거를 적어도 2-3달은 뭐 길게는 6개월 이렇게 관찰을 해보는 겁니다. 관찰을 해보면서 내가 어느 지점에서 사고 팔면 좀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거를 통계를 내보는 거죠. 확률을 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실력이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주식은 투기가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거죠. 투자의 기본은 몰빵이 절대 아니죠. 우리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분산 투자를 하는 거고, 이 투자의 기본은 언제나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다. 그래서 리스크를 잘 관리할 수 있게 분산 투자를 해서 자기 자산을 증식하는 좋은 수단으로 주식 투자를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